함수의 활용 중에 넓이 전까지 했었지? 네. 코사인 법칙까지. 거기에서 좀 저 210쪽에 210쪽에 마지막 거 255. 210쪽에 255번. 이게 좀 어려워. 두 가지를 쓸 건데 사인 법칙이랑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두 가지를 쓸 거야. 두 가지에서 나 이거 아는 건데 쓰면 될 걸 다들. 그래서 이건 알지? 사인 법칙 불러.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는 2R. 그 다음에 사인 법칙에서 비례식.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먼저 알 거고. 코사인 법칙 한번 봅시다. 꼭지점 A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B, C. 꼭지점 A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지금 255번 보면 sin A 대 sin B가 루트 2 대 1이고 C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AC이고 각 C의 크기는 몇 도냐? 라는 질문이래. 여기서 sin A 대 sin B가 루트 2 대 1이다 하면 길이 A 대 B가 루트 2 대 1. 그러니까 A가 루트 2K면 B가 K, 비례상수를 써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삼각형을 적당히 그려놓고 갑시다. 꼭지점 A, B, C, A, B, C. 뭐 이 상황에서 이것도 A가 루트 2K, B가 K, C는 뭔지 모르겠고 C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AC라고 했고 각 C의 크기를 구하라고 각 C의 크기니까 코사인 법칙은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일단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각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C는 2BC 그냥 BC로 합시다. 2BC분의 이제 BC가 몇 되죠? AC AB 돼야 되죠? 네가 빨리빨리 말해야지. 아니 BC 없으시고 A 제곱 A 제곱 A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C제곱 이거고 그래 보면 여기서 A가 루트 2 B가 K니까 루트 2 K제곱 A제곱 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C제곱이 B제곱 플러스 AC래. B제곱이 K제곱 플러스 루트 KC 이렇게 됐대. 그치? 여기에 K제곱 플러스 루트 2KC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돼. 정리를 하면 분모가 2 루트 2K제곱분의 2K제곱 마이너스 루트 2KC 이렇게 나와. 어쩌라고? 여기서 막혀. 여기서. 오, 슛. 그러니까 여기서 더 생각을 해야 돼. 더. 꼭지점 A에서 B에서 해볼까?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재수 없으면 한번 내야 되는 거지. 코사인 A 할래? B 할래? 너희 50%의 그 찍기 실력을 봅시다. B. 코사인 B는 일단은 ACA AC분의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하면 이 A가
K제곱 플러스 C제곱이 지금 이거 K제곱 플러스 루트 KC 마이너스 K제곱 정리하면 2KC분의 2K제곱 플러스 루트 KC 돼요? EBC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2KC K제곱 플러스 C제곱 한번 씁시다. K제곱 플러스 루트 KC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되지. K제곱 2K제곱 2KC KC 날려버리면 2분의 루트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2래. A는 몇도? 45도 이렇게 되겠다. 얘가 45도. C 값을 구해야 되는데 각시를 이 바로 안 되고 이 값부터 합시다. 사인 법칙 써가지고 사인 법칙 쓰면 2분의 루트 사인 45 분의 루트 2K는 2분의 루트 여기다 사인 B분의 K K 이렇게 되지. 대각선 합시다. 그냥 KK 날리고 대각선 하면 루트 2는 사인 B는 2분의 루트 이렇게 되지. 1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루트 2 날려버리면 사인 B는 2분의 1. 따라서 B는 30도 30도. 그림 좀 삐리하긴 한데 얘가 몇 도? 105도 이런 식으로. 보통 풀다가 뭐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각시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돼. 각시를 질문을 했으니까 의도를 한 것 같아요. 안 나오거든. 지금 한 번쯤 돼봐. 안 나오거든. 이게 아니갑네 하고 포기를 하게 돼. 대체로 이렇게 돼. 그래서 얼씨 나는 이건 내 능력 밖이야 해가지고 안 본다. 어쨌든 꼭지점 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 각을 구하라. 질문에서 뭐 어떤 각의 크기를 구하라 했을 때 풀이 방법 중에 하나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꼭지점 뭐 다 해야 될 케이스도 있다. 확인 작업을 다 하라. 되겠지? 그래? 소리 없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박스가 2개가 나와. 박스 2개. 2개 나오는데 결국은 뭐 하나 가지고 확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첫 번째 박스에도 공식이 3개가 나오고 밑에도 2개 나오고 하는데 결국 하나에서 확장을 된 개념이다. 그 개념을 좀 정리하고 봅시다. 일단 결론부터 적고 한번 가봅시다. 삼각형이 있는데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 끼인각을 할 때, 지금 까만 거 3개, 변의 길이 2개, 그 사이 끼인각을 할 때 대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게 대변의 길이,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고, 코사인 법칙 대변의 길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걸 배웠던 내용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각을 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그 다음 중학교 공식 암기를 해야 된다.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왜라는 거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삼각함수 활용하기 전에 삼각함수 활용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식이 사인 법칙이었어.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 그 이전에 더 중요하다라고 내가 말했던 게 연습을 좀 했었는데 직각삼각형이 있고 각 세트하고 이 길이가 a일 때 이 길이가 소유랑 얼마? 아 그러니까 이 무슨 a가 어디 있어 지금? 잠이 덜 깬 것 같은 느낌인데 잠이 덜 깼지? 뭐가 돼? a sin 세타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 이게 삼각수 활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한 각을 할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를 써서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 세타고 A고 B고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당연히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될 거야. 밑변은 당연히 B가 될 거고 높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을 내려서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네. 이 길이가 좀 전에 이거잖아. A sin 세타. 그러니까 높이가 A sin 세타. 좀 정리를 하면 2분의 1 AB sin 세타. 이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 다시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낀 각을 알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넓이 공식 뭔데? 2분의 1 AB sin 세타. 이거야 돼. 2분의 1 AB sin 세타. 이거고 이제 밑에 박스 그 다음에 중간 것은 설명을 나중에 해줄 거고 큰 공식 밑에 박스를 보면 평행 사변형 뭐 이거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한 사각형 이걸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고 평행 사변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한 끼인가 이걸 할 때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근데 평행 사변형이면 이렇게 대각선을 잘라버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지 합동 넓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넓이가 될 거고 좀 전에 이 넓이가 2분의 1 AB sin 세타라고 해. 이놈의 2배가 될 거니까 B sin 세타 이게 되겠 이건 당연한 소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 있는데 찌그러진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사각형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뭐 평행사변 이런 것밖에 없어. 근데 찌그러진 찌그러졌다고 합시다. 찌그러진 사각형. 이 찌그러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일반적으로 잘라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가 만약에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주어진 정보가 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가 A, B이고 그 사이 낀 각이 주어졌을 때 대각선 길이 두 개와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졌을 때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냐고 하면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나와. 왜라는 걸 설명을 좀 해보자고. 지금 이 그림에서 A, B고 세타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왜 2분의 1 AB sin 세타냐 그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 예전에도 설명 한번 했는데 이거 사각형을 막 잘라가지고 뭐 사각형 4개 합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해놨어.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 필기를 했었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합시다. 꼭지점 이걸 기준해서 이거와 평행하게 선을 긋고 꼭지점 1을 지나고 이 선과 평행하게 선을 긋고 이 꼭지점을 지나고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선을 긋고 이 꼭지점을 지나고 이거와 평행하게 선을 긋고 그러면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니까 당연히 얘랑 평행하지. 평행선의 성질 얘랑 평행을 이뤘으니까 얘랑 평행 그러니까 얘랑 평행 그러니까 전체 외곽선 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이 되겠네. 이 길이가 A니까 이 길이도 당연히 A가 될 거고
이게 B니까 이 길이도 B가 될 거고 이게 세타면 이거 동의각 세타 얘도 동의각 세타 이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선 평행 이선 평행하니까 이것도 평행사변형 얘도 평행사변형 다 평행사변형이 될 거고 평행사변에서 대각선이 이렇게 잘려진 거네 그 말은 이거에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고 평행사변에서 반 잘랐으니까 여기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고 이 넓이랑 잘랐을 때 이 넓이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 넓이랑 같고 이렇게 되겠네. 이 전체 평행사변이 제일 외곽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좀 전에 평행사변의 넓이 AB sin 세타라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세타가 동그라미, 세모, 별표, 하트 다 단계 몇 개씩? 2개씩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별표 하나, 하트 하나는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이 지금 이 사각형,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넓이는 2분의 1 AB sin 세타 그렇게 해서 저게 나온다는 거. 였었고 눈이 감긴 건가? 네? 눈이 살짝 풀린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같이 한번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중에 헤론 공식, 헤론의 정리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A, B, C 세 변의 길이만 딱 주어졌을 때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 넓이는 루트 스몰 s, 스몰 s 마이너스 a, 스몰 s 마이너스 b, 스몰 s 마이너스 c 여기서 스몰 s는 세 변의 길이를 더하고 나누기 2야 3이 아니고 2 왜라는 증명 뒤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공식 알아두면 가끔 써먹어 아주 가끔 몰라더라도 풀리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8이고 6이고 10이고 여기서 이거 어떤 삼각형이야? 직각이지 6, 8, 10 직각이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이 8 높이가 4, 6, 24 넓이는 24네 일단 넓이가 24라고 확인을 하고 헤론 공식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 이거니까 스몰 s부터 계산합시다. 스몰 s는 2분의 싹 다 더하면 24 12가 되겠네. 넓이는 루트 스몰 s 12 곱하기 s-a, s-b, s-c 여기에서 이거 빼서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되지. 12-10, 12-8, 12-6 따라락 곱해주면 되겠네. 이게 얼마? 12 곱하기 12 밖으로 빠져나오고 루트 4니까 2 그래서 24 똑같이 나온다. 헤론 공식 이거 좀 알아뒀으면 싶고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A, B, C,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넓이는 2분의 1 지금 이걸 써먹어 봅시다. 꼭지점 C를 기준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꼭지점 C를 기준해서 이 넓이 공식 쓰면 일단 이게 되겠지. 그냥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 사인 법칙 적어놓고 갑시다.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는 2R 일단 이게 될 거고 여기에서 사인 C는 뭐가 되냐? 2R분의 C 사인 A분의 스몰 a는 2R 사인 B분의 스몰 b도 2R
C분의 스몰 c가 2R. 여기에서 sin C가 뭐가 된다고? 2R분의 스몰 c. 여기 sin C 자리에 2R분의 스몰 c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2분의 1 AB 2R분의 스몰 c 이게 되겠네. 정리하면 4R분의 ABC. 이게 되겠네.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S는 2분의 1 AB sin C라네. 여기에서 A는 뭐가 돼? 2R 곱하기 sin sin A. 여기서 B는 2R 곱하기 sin A, B 자리에 집어넣고 정리를 합시다. 2분의 1 2R sin A 곱하기 2R sin B 곱하기 sin C 이게 되겠네. 따라서 넓이 정리하면 2분의 1 2R 2R 제곱 곱하기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sin C. C. 이게 지금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공식들. 암기하는 부분은 아니야. 암기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기본적인 넓이 공식에서 이거에서 그냥 한 꼭지점 기준에 아무거나 잡아도 되고, 여기에서 사인 법칙이랑 섞어서 정리를 하면 저식 두 개가 튀어나온다라는 거 한 번쯤 다시 연습 복습을 해봤으면 싶고, 그 다음에 3번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삼각형의 넓이, 이거 중학교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어떤 원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세 변의 길이와 이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소연아, 이건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을 나눠서. 이렇게. 접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랑 접점이랑 연결하면 얘랑 반지름이랑 이루는 각이 90도. 마찬가지 90도.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3개,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3개 삼각형의 넓이 합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다 이게 반지름 R이 될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얘가 얘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을 묶어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당연한 소리가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공식들. 헤로드 공식. 헤로드 공식 스몰 s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전체 넓이는 루트 s,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e, s 마이너스 c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랑 섞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 사인 법칙이랑 섞으면 공식 두 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써먹어. 삼각형 넓이 내저번에서 잘라서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보다 많이 쓰이는 게 필기를 해놨을 거고, 삼각형에서 세 꼭지점의 좌표를 할 때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 C점의 좌표가 x3, y3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 공식 사선식이라고 했었고, 2분의 1 절대치 배열을 한다고 했거든. x1, y1, x2, y2, x3, y3 다시 x1, y1 해서 이런 식 반대쪽 해서 2분의 1 절대치 x1 곱하기 y2 플러스 x2 곱하기 y3 플러스 x3 곱하기 y1 마이너스 괄호 열고 x2y1 플러스 x3y2 플러스 x1 y3 괄호 닫고 절대치. 이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2분의 1 밀병 곱하기 높이고,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이거인 듯싶고, 그 다음 많이 썼던 게 내 개인적으로 이거 많이 썼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것 좀 써보려나. 좀 출제자의 의도가 아닌데 이거에 유용하게 써먹은 것 같아. 일단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거 가지고 사각형 넓이 설명했고 이게 뭐 다 된 거야. 214는 따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215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에서 그냥 삼각형 적당히 그려놓고 갑시다. A, B, C, A, B, C. A가 10이고 8이고 8이고 넓이가 20 루트 3이래. 얘가 뭐냐? 이게 질문이래. 식만 세우면 넓이 20 루트 3은 2분의 1 AB 10 8 사인 C 이게 되겠네. 얼마야? 40.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C 값이 몇 도? 60. 또는 120. 120도. 그런데 얘각이라고 했으니까 120도는 아닐 거고. 두 번째, 삼각형 ABC 대각 그려놓고 A, B, C. 주어진 정보가 B가 4래. 4. A가 135도. 얘가 135도. 넓이가 2래. 2. A 값을 구하라. 여기 A 값 바로 안 나오지? C 값부터 구합시다.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넓이가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 4C 사인 135도 이렇게 되겠지? 상관함수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말이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두 개 같은 말이 될 거고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바뀌니 안 바뀌니? 일단 사인 세타 그대로 주고 파이 마이너스가 몇 사분면? 사인 2사분면이면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 사인 130 그래서 사인 135도는 중간 생략하고 뭐랑 같아? 사인 45도 플러스가 될 거고 2분의 루트 2 이게 되겠죠. 하니까 2는 2C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네. 날라가고 넘어가면 C는 루트 2분의 2 루트 2 이게 되겠죠. C가 루트 2래. 루트 2. 그 다음에 A 값은 어떤 법칙? 코사인 법칙 써서 계산해 주면 되겠다. 코사인 법칙 불러. 코사인 135도. 일단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다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말이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파이니까 바뀌냐 안 바뀌니? 코사인 세타 그대로 적어놓고 파이 마이너스 몇 사분면? 코사인 2사분면?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 코사인 135도는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지. 이거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18 마마 날리고 플러스 날리고 8 그러니까 26인가? 따라서 A는 루트 26 풀만 중에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네. 삼각형 ABC에서 세 배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A, B, C, 이게 8, C. A인데 8. 잘못했어. 길이.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C가 되고
이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아까 넓이를 헤론 공식으로 한번 쓰고 다른 식으로도 풀어봅시다. 헤론 공식. 넓이를 구하려면 스몰 s부터 구합시다. 스몰 s 어떻게 받았어? 2분의 a 플러스 8, 7, 5 얼마? 10. 따라서 넓이는 루트 플러스 10 곱하기 3 큰 거부터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2호 10 10, 10, 10 루트 3 10 루트 4 이렇게 뽑아내서 할 수 있겠네요. 넓이를 딱 가면 10 루트 3이야. 출제자 의도는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출제자 헤론 공식 안 쓰고 교과가는 애가 아니거든. 안 쓰고 다른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다른 식이라는 게 아까 삼각형의 넓이 A, B, 세타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 적당한 꼭지점에서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야 돼. 사인 값을 바로 못 구하고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 그로부터 사인 값을 구할 거야. 여기서 어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까? A, B, C 중에 C? 꼭지점 A로 해봅시다. 내 마음이지. 찍으려고도 내 마음이고 어쨌든 A를 기준으로 E, B, C. 그러니까 7 곱하기 8. 네. 49 플러스 64 마이너스 2. 네? 7. 다시 2, B, 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A 제곱이지. 적용하면 2 7 곱하기 8 분의 49 플러스 24 20 마이너스 20. 이게 되지. 계산 딴데서 해봅시다. 2, 7, 8 분의 49, 64 88? 얼마? 88 11 14분의 11인가? 11 코사인 A가 14분의 1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사인 A를 구해야 되거든. 사인 A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삼각형 만들어서 한다고 했거든. 이 각 A라고 두고 14분의 11 코사인 A가 14분의 1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시다. 피타고라스 정리 잠시만요. 잘못했나? 88만 114의 제곱이 196 11의 제곱 120이에요. 86 왠지 85인 것 같은데? 네. 75인 것 같은데? 75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서요. 제가 아까 머리에서 그건 잘못했지. 암살했는데 113, 25를 빼면 얼마야? 88 맞나? 88 맞네요. 88 맞아요. 혹시 다를까봐. 숫자가 이거 이상해서. 88에서 다 들려. 75면 루트 75, 5 루트 5. 아 3. 따라서 사인 A는 얼마? 14분의 5 루트 3.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S는 꼭지점 A에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뭐 곱하기 뭐? 7 곱하기 8 곱하기 14분의 5 루트 3 2 10 루트 4 아까 결과와 똑같네. 그러니까 헤론 공식을 어떤 식으로 써먹으면 되냐고 하면 검사라는 용도로 써먹으면 그렇게 많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잖아. 검사 용도로 써먹으면 돼. 뭔가 다르다? 누가 잘못했지? 이걸 잘못했나? 확인하는 용도로 써먹어보라.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다. 2번 사인 A 값 나왔네.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면 이렇게 생긴 이 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에서 맨 마지막에 2r이 나왔으니까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에서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대로 쓰자고. 사인 a 금방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게 스몰 a가 될 거고 사인 a가 14분의 5 루트 3분의 스몰 a가 5 얘가 2r 정리를 하면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4 루트 3분의 14면 3분의 14 4분의 14 루트 3이 2r 따라서 r 값은 얼마? 3분의 7 7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2 나누면 3분의 7 루트 3.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 삼각형에서 내접원의 반지름. 이 삼각형 내접원을 대강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원의 반지름 스몰 r을 구하라. 이거 삼각형 잘라서 세 개의 삼각형 넓이 합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거 가지고 풀자고. 그러나 그러면 식을 세우면 2분의 1 r 더하기 알았어요? 7 8 7 더하기 5 이게 20 20 10r이면 따라서 r은 루트 3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0이다.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서 평행사변의 넓이 공식을 쓰라는 거네. 각 A 크기를 구하라. 넓이는 40이라고 했으니까 평행사변 넓이 삼각형 두 개니까 2분의 1만 떼버리면 될 거고 넓이 40은 뭐가 돼?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있어요 사인 A. 사인 A는 2분의 1. A는 몇 도? 30도 또는 150도. 두 개 나오지? 근데 90도보다 작아야 되니까 30도. 이렇게. 등변사다리 꼴. 등변사다리 꼴이라는 게 뭐냐? 대각선의 등변사다리 꼴의 정의. 사다리꼴 중 어떻게 생긴 사다리꼴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나?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중에 두 밑각이라 하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사다리꼴. 성질이 뭐냐고 하면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이 길이 같다. 등등등. 사다리꼴이니까 당연히 변형할 거고. 지금 써먹는 건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 중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풀 거야. 지금 질문이 A식 이 대각선의 길이가 6이래. 그러면 당연히 이 대각선의 길이도 6이 되겠네. 사각형에서 대각선 두 개의 길이와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각을 알면 그 넓이 2분의 1, 6, 사인 30도 이게 되겠네.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9.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일단 삼각함수의 활용 싹 다 한 거고 수열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수열 214페이지 지금 214페이지 풀고 필수 예제로 좀 풀고 갑시다. 바로 좀 풉시다. 나머지 것들은 해보시고 수열 좀 넘어갑시다. 개념원리 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222페이지 보면 수열의 뜻,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 이런 개념. 수열의 뜻 수가 차례된 어떤 수가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나열된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유한수열, 무한수열, 항수, 끝항 이런 개념 읽어보면 될 거고 중요한 게 수열의 일반항 A,
AN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한다. 일반항이 뭐냐? AN이다. AN은 n번째 항을 말한다. 이거고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지금 좀 연습을 해야 될 거고,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규칙을 찾아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 몇 개만 한번 해봅시다. 수열아 이거 n번장 A에 첫 번장은 1, 두 번장은 마이너스 1, 세 번장은 1,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되잖아. 나타나는 지기야. 기억이 안 나. 소율? 그냥 에?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 뭐해 그럼 그거 다 1 집어넣으면 1 넣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 이렇게 줘야지.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1의 n승. 얘는 해볼까? 2 곱하기 이거지? 마이너스 1에 뭐 n 플러스 1 생겨도 되니까 이거 얘는 11 마이너스 등차 수열로 꺼내도 되고 1, 2, 4, 8, 16 AN은 2의 n승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이거고 얘가 2의 2의 n승. 그러니까 A1이 뭐 A2가 뭐 했을 때 규칙 찾아서 n번장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했고 첫 번째는 9, 두 번째는 99, 세 번째는 999, 9999 뭐 이렇게 나가는 규칙은 바로 그거일 거고 n 번째는 뭐가 될까? 10의 n 마이너스 10의 n승 n승 마이너스 1 기억을 해야 되지. 첫 번째가 10 마이너스 1, 두 번째 100 마이너스 1, 1000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n 번째는 10의 n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나누기 9 지금 이거 관계와 유사하지. 3번이랑 5번 사이의 관계. 3번이 이거였어. 3번이 이거. 5번은 뭐? 여기에서 뭘 곱한 거? 1을 곱한 거잖아. 전부 다 각 항에서 1을 곱한 거야. 이게 n번장이 첫 번장이고 얘는 1이면 얼마를 곱한 거? 9분의 얼마를 곱한 거? 전부 다 9분의 1을 곱하면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수열의 n번장은 9분의 이게 될 거고 세 번째 수열의 n번장은 9분의 5 여기서 5를 곱하게 될 거니까 9분의 5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고 싶은 게 n번장, 수열의 n번장이 뭐다? 수열의 일반항이 n번장이다. 수열의 일반항이 n번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수 나오는 규칙. 지금 수열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고 하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그 규칙을 파악을 해서 그 규칙으로부터 n번장이 뭔지 혹은 n번장까지 합이 뭔지 주로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 자주 나오는 규칙이 등차라는 규칙 그리고 등비라는 규칙이 나오고 등차 제일 자주 나오는 거 등차 규칙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지금 등차 수위를 했을 때 내가 제목만 지금 7가지 제목을 적어넣었어. 나중에 한 번은 했었는데 여기서 어쨌든 수업을 한 번 더 복습을 했다라고 하면 수업을 할 거고 하면 여기 빈칸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 일단 이걸 목표로 해서 한번 가봅시다. 등차 수위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개념이 뭔지 용어, 일반항, 등차, 중항, 세수가 등차 수일 때 등차 수의 합공식 AN과 SN 사이 관계 적어도 한 번은 했으니까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는 생각이 났으면 싶다. 일단은 봅시다. 등차 수의 개념부터 수일아 등차 수일란 뭔데? 차가 일정하게 일정한 수야? 그냥 차가 어떤 차가? 항상 조금 정확한 표현을 쓰면 이웃하는 두 항사의 차가 항상 같은 수열. 말 그대로 어떤 수열? 등차, 차이가 같은 수열. 이웃하는 두 항사이의 차가 항상 일정한 같은 수열, 같은 값을 가지는 수열. 그러니까 이 두 항사의 차를 어떻게 계산을 하니? A2에서 A1을 뺀 거와 A3에서 A2를 뺀 거와 A4에서 A3을 뺀 거 AN 플러스 1에서 그 전항을 뺀 값이 항상 어떤 값을 가질 때? 같은 값을 가질 때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 같은 값을 뭐라고 한다? D라는 기호를 쓰고 여기서 용어를 공차라는 용어 공통인 차이 D 광사의 차 이걸 공차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걸 일반화시킨 표현으로 가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이걸 등차수열 n이 n자리 1, 여기 n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인 이게 등차수열.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등차수열의 정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자고. 등차수열의 예를 두 가지 한번 나열해 볼래? 지금 내가 이거만 적어서 등차 수위를 했다는 말은 네가 그 다음 수위를 어떤 식으로 숫자를 적어 나가고 있었냐? 3을 더해서 계속 말을 한 거잖아. 머릿속에 어찌 보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첫 항부터 일정한 수를
등차 수열을 나열을 하라고 하면 이런 원리로 지금 나열을 한 거잖아. 어찌 보면 첫 항 어떻게 설정을 하고 더하는 수 생각을 하고 더해서 그 다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면 A1에서 어떤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 여기서 어떤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 여기서 어떤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 이러한 관계가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 n번째 항에서 어떤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관계가 있을 때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 항은 n번째 항에서 상수를 더했을 때 이렇게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 됐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첫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예전에 외우라고 했었고 세론도도 외웠을 것 같은데 여사 첫 항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 그냥 입에 이가를 넣어서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첫 항 이거의 왜라는 설명은 그냥 추론을 한 거야. 추론. 첫 항이 지금 A라며 공차가 D라며 여기서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지. A 플러스 D가 될 거고 여기서 다시 또 D를 더하면 A 플러스 2D 여기서 다시 D를 더하면 A 플러스 3D 그 다음 A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첫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3일 때 2, 4일 때 3, 5일 때 4 그러니까 N번째 항은 A 플러스 여기서 하나 뺀거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겠네 라고 추론할 수 있겠네. 그래서 등차수 일반항 공식 이거였고 이거의 의미가 이 등차수의 일반항의 의미 열의 일반항의 의미는 의미라기보다 이걸 좀 숨겨진 의미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고 1차 항의 개수는 얼마이다? 뭐가 된다? n의 개수가 공차이다. 이걸 가지고 암산하는 걸 연습을 했었거든.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봅시다.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두 가지 방식으로. 일단 이거로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첫 항은 제일 앞에 게 첫 항이고 그러면 공차부터 구합시다. 공차가 얼마? 2 마이너스 4. 공차 점점점 줄어들면 공차가 음수라는 소리야. 차이가 차 자체는 다시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한국어로 차라는 개념, 차이라는 개념이지. 차이라는 개념은 두 수 A와 B의 차는 뭐냐?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절벽합시다. 차라는 개념 자체는 양수 개념이야. 차라는 개념. 두 수의 차는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야 돼. 그게 차야. 근데 여기서 등차수열에서 나오는 차가 조금 다른 거야. 여기 등차수열에서 나오는 차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 차의 개념은 약간 수정을 하자고. 기존에 알고 있던 차의 개념은 절대값인데 수열에서 나오는 차의 개념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 공차 개념. 그러니까 차가 음수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알겠지? 어쨌든 여기서 네 번째 수열의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 첫 번째 수열의 일반항은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AN은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3 10 더하기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100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게 지금 일반한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푼 거고,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빠르게. A는 공차가 있네. 공차가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있네. 일반항을 구하라.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씩? 1차씩이다. 1차의 개수가 뭐? 공차라. 공차가 2라네. 일반항은 일단은 2n을 쓰자.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내야지. 다시 AN은 공차가 2니까 일단은 2n 쓰고 첫 항이 3이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돼. 플러스 1. 다시 AN은 공차 3이니까 3은 적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됩니다. AN은 공차가 일단 마이너스 하니까 적고 플러스 14. AN은 플러스 106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 있었으면 별거 아니기는 한데 이게 공부할 때는 많이 써먹어. 공부할 때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쓰더라도 별 차이는 없는데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세이브가 되면 좀 효과적으로 써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수열이 뭐 2분의 3n-1이다. 이 수열 어떤 수열? 등차 수열. 왜 n에 관한 1차식이거든. 공차가 얼마? 2분의 3인 등차 수열이야.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쳐다보고 n에 관한 1차식이네?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내용인데 시그마의 개념이 뭐였었냐고 하면 합의 개념이었지. 합의 개념. K가 1부터 뭐 10까지 3K 플러스 1 이 값을 구하라. 몇 차식이야? 1차식이네. K 자리 1, 2, 3, 4 집어넣고 나열하면 뭐가 나열이 된다고? 등차 수열이 나열이 돼. 시그마 공식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가는 게 좀 편리하다라고 했어. 이건 나 차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말하고 싶은 게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거 등차 수열이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이야. 그 수열은 뭐? 등차 수열. 왔다 갔다 됐습니다. 어찌됐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a 플러스 n-1b 기본 공식이고 이걸 약간 숨겨진 의미들 이렇게 해석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등차 중항의 개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을 이룬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가운데 항을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에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이 세수 A, B, C 사이의 관계는 B는 2분의 A 플러스 C 혹은 2B는 A 플러스 C. 왜? 왜라는 걸 설명을 깔끔하게 하려면 A가 B보다 등차수열의 개념으로 갑시다. 등차수열의 개념이 뭐? 이웃하는 두 항 사이 차가 같다네. A, B, C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러면 이 두 수 사이의 차와 이 두 수 사이의 차가 같다고. 차라는 개념, 아까 일반 절대값 개념 말고 차라는 개념은 수열에서 차라는 개념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게 차의 개념이야. B-A는 C-B랑 같다. 왜? 등차수열이라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B는 A 플러스 C 2 나누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게 된다는 거. 왜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하고 좀 풀으라고. 등차 중항. 그 다음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미지수 설정을 하는 방법.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어떻게 설정을 하냐? 가운데 걸 A, 앞에 걸 A, D, A 플러스 D 이렇게 세수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래야만 계산이 좀 편리하다. 네 수가 등차 수열이면 4개. ED, DA 하면 대칭 꼴이 안 나와.
대칭꼴이 되게끔. A 마이너스 1A는 A 마이너스 D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A 마이너스 D랑 A 플러스 D 두 개 하고 두 개 A 마이너스 2D 차가 차가 2D 마이너스 3D 그럼 A 플러스 3D 이렇게 하면 대칭꼴. 가끔 써먹어. 가끔. 아주 뭐 어쨌든 잘난 척할 때 써먹을까. 야, 너 4개를 알아? 하면 이렇게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4개 수열 4개 항이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거 제대로 암기를 하라. 등차수의 합공식이 두 가지였지? 두 가지 등차수의 합공식. 첫 번째 첫 항이 A, 공차가 D, 항수가 N인 등차수의 합을 SN이라고 하지. SN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N번째 항을 AN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얘랑 두 번째 첫 항이 A, 끝항이 L, 항수가 N인 등차수의 합공식. 설마 이거? 기억이 안 나. A A는 기억 안 나네. 우리 등차 등비 배웠지? 2분의 2분의 내가 2분의 A. 아 그래 내가 우리가 지금 보면 얼렁뚱땅이나마 등차수의 합공식, 등비수의 합공식까지 했어. 그지? 시그마 뭐 약간 했었고 시그마까지 다 했어. 이게 제일 마지막 파트 빼고.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하기로 등차수의 합공식과 등비수의 합공식 두 개를 떠줘주면서 두 개 헷갈린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을 것 같아. 그런가 뭐 다른데 지금 딱 이거거든. 지금 딱 아예 기억 안 나고 쟤는 지금 앞부분 헷갈리는 부분을 이상하게 말했어. 어쨌든 등차수의 합공식은 2분의 항수를 써. A가 아니라. 등비수의 합공식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 이 부분이 헷갈린다고 했었거든. 그때 딱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헷갈리면 그래서 뭘 하라고 했었냐고 하면 증명을 하라고 했어. 증명 조금 설명해 줄 거고. 증명만 기억이 나는데. 나열을 해서. 네, 그래서 그건 등비수이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알지. 등비가 옮겨서 등차. 뒤집어. 요새는 기억 잘한다. 등차수 합공식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것도 입에 이가야 된다고 했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고 하에서는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는 거고 첫 항의 끝항의 항수가 n인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n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항 이게 등차수의 합공식 두 가지. 근데 둘 중 둘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면 2번 공식이 조금 편리하다라는 거. 왜라는 거 설명을 해봅시다. 등차수의 합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이게 SN이 될 거고 이 등차수열 1번 공식 증명을 합시다. 첫 항의 공차가 D 항수가 N인 등차수열을 나열을 하자고. 첫 항이 A, 두 번장이 A 플러스 D, 세 번장은 A 플러스 2D, 점점점 N번장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싹 다 단 게 뭔데? 라는 질문이었지. 어떻게 하자고? 한 줄 더 쓰는데 어떻게 쓰자? 뒤집어서 쓰자. Sn 뒤집어서 거꾸로 뒤에서부터 쓰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 앞에 건 이거 앞에 거 플러스 2d가 되지. d를 뺀 거니까 거꾸로 가면 d를 빼게 되니까 그 앞에 건 a 플러스 3d가 될 거고 거꾸로 나열했으니까 여기에 매치가 되는 건 a가 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식을 어떻게 하자? 하자. 더하게 되면 sn, sn, 2sn은 두 개 더하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두 개 더해도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두 개 더해도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가 나와? 항이 n개니까 이렇게 나열을 하면 n개가 나열이 되겠네. 따라서 나오는 게 SN은 뭐분의? 2분의 N. 왜 N이냐? 항수. 나열하고 뒤집어서 나열하고 더한 묶음. 그 묶음이 N개가 되니까. 그래서 2분의 N이라고. 예세 알겠어? A가 아니야. N이야.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게 등차수의 합. 첫 번째 거 증명이고. 두 번째 거 증명. 두 번째. SN. 똑같이 나열을 합시다.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점점점, 끝항이 뭐가 된다고? L이 된다고. 한 번 더 거꾸로 나열을 합시다. 거꾸로 나열하면 여기에 그 앞에 게 L에서 D지. 끝항에서 그 전항은 D를 빼게 되겠네. 그 전항은 2D 이렇게 될 거고 점점점 A가 되겠네. 대체 이 두 줄을 나열하고 뒤집어서 나열하고 두 개를 더하자고. 이 SN은 두 개 더한 게 A 플러스 L 두 개 더하면 A 플러스 L 두 개 더하면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이 몇 개? N개. 따라서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게 된다.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등차수열에서 나오는 개념들 개념이 뭔지 이렇게 하는 두 항사의 차가 같은 수열 첫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이거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여기서 용어 공차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일반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첫 항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일반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야 된다. 그 다음에 저 의미가 N에 관한 1차식이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 거꾸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뭐다? 등차수열이다.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등차중항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하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 반대로 이게 성립하면 2B가 A 플러스 C면 거꾸로 이것도 성립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얘이면 얘도 성립하고 얘이면 거꾸로 ABC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것도 성립하고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미지수 설정하는 방법 가운데 걸 A-C,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약간 대칭꼴로 해주면 중간 계산이 편리하게 풀린다. 4개짜리도 가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공식 첫 항이 A, 공차가 D, 항수가 N인 등차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첫 항 A, 끝항 L, 항수가 N인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N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항 이게 된다는 거. 증명하는 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상. 나열, 뒤집어서 나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마찬가지 첫 항 A, 끝항 L, 나열, 뒤집어서 나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서 여기 앞에 2분의 N이 된다는 거. 제발 헷갈리지 마. 제발. 보기 끄덕거리는데 또 헷갈리고 등비랑 좀 헷갈린다고.
2분의 n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이게 된다. 그 다음이 뭐였으냐고 하면 일곱 번째 수열의 합과 수열의 합 SN이랑 일반항 n번째 항 AN 사이의 관계 수열합 SN이랑 일반항 AN 사이 관계 SN이랑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AN은 그냥 n번째 항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한번 보자고. S5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S5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S5라는 건 첫 항부터 무한까지 합을 말하겠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S5가 될 거고 S4는 첫 항부터 4항까지 합이 될 거고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될 거고 S2는 첫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S1은 뭐가 돼? A1이 되지. 첫 항까지 합이니까 S1은 A1 여기서 보자. 두 개 빼버리면 A1은 S1이지. A1은 S1 여기서 이걸 뺀 거 S2에서 S1을 뺀 게 뭐가 돼? A2가 되고 S3에서 S2를 빼면 이게 A3가 되고 S4에서 S3을 빼면 A4가 되고 S5에서 AS4를 뺀 게 뭐가 되고 A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규칙을 보면 제일 위에 거는 따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이 뭉뚱그려서 똑같은 규칙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A1은 S1이고 2항부터 1항은 따로 생각을 하고 2항부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번째 항은 뭐가 된다? A2는 이거, A3는 이거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두 줄을 써야 된다는 거. 두 줄을 합칠 수도 있고 합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연습을 했었고 예전에. 어쨌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두 줄이라는 거. A1은 S1이고 2항부터는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게 된다는 거. 이게 등차수에서 나오는 논점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한다. 이런 내용. 어렴풋하게나마 아마 이거 배웠었지쯤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거 가지고 하나씩 좀 세부적인 내용을 문제를 좀 풀고 갑시다. 224페이지 내용. 다음 수열의 첫 항부터 3항까지 합을 보아라. 3항까지를 보아라. 뭘 집어넣은 걸까? 그냥 1, 2, 3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275번. 다음 수열, 등차 수열 아니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다음 등차 수열에 혹은 다음 등비 수열에 혹은 그냥 다음 수열에 여기에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야 돼.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기본 개념들 성질들 다 써먹어야 되고 그냥 이건 일반적인 수열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라. 규칙을 찾아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 연습해보시고 276번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네모안의 알바전수 등차 수열 성질 가지고 채워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 일반항을 구하라. 너네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 첫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상이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이렇게 써. A1이 마이너스 11이고 A4가 마이너스 1에 D는 얼마냐라는 질문이겠지.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은 A 플러스 N-1D라고 써먹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A4는 A 첫항 이게 A가 됩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3D 얘가 마이너스 2. 그렇지. 네. 3D는 9, D는 3. 이겠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A5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의 첫 항을 구하라. 마찬가지 AN은 A 플러스 N-1D 등차 수열이니까 이걸 써먹을 수 있을 거고, D 자리에 일단은 마이너스 3 쓰고, A5는 A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6 하면 A 값 나오겠네. 그냥 등차수 일반항 공식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봅시다. 등차수열 AN에서,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을 A 플러스 N-1D라 쓸 수 있겠네. 이걸 써서 각각식을 적용을 해서 한번 써봅시다. 쓰면 A5는 A 플러스 가 4 곱하기 2D, A2는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3D가 6이다. 두 개 연립하면 A 값이랑 D 값이랑 뭐가 나오겠네. 이 구하면 여기 집어넣고 A7은 여기 7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마찬가지 31항이 85, 제45항이 127 등차 수열, A31이 85고 A45항이 127이고 등차 수열이라네.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A 플러스 N-1D라 써먹을 수 있을 거고, 그치? 적용을 합시다. A 플러스 30D가 85고 얘는 A 플러스 44D가 127 이렇게 되는 거고, 연립 방정식 봅시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14D는 여기에서 이걸 빼면 얼마? 15 40 42 따라서 D는 3 D가 3이래. 3 마이너스 90이니까 A는 15. 이렇게 되지? 첫 항과 공차를 구하라.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N은 첫 항이 마이너스 5, 공차가 3인 등차 수리를 가나. 공차가 3이니까 일단 뭘 쓰고? 공차가 3이니까 3n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중에 아까 써먹었던 거 복습을 삼아서 했고, AN이 됐어. 두 번째 문제 A 100을 구하라는 소리네. 300 마이너스 8 하니까 292. 175는 몇 번장이야? 어떻게 구할까? AN 즉 3n 마이너스 8이 175가 되도록 하는 n 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 8 넘어가면 183 n은 61이냐? 61. 등차수열 초놈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일반 항을 구해봅시다. 첫 항이 100이고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103 이렇게 되겠네.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음수가 되도록 하는 n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음수 넘겨주면 3n은 103보다 크다. n은 3분의 103보다 크다. 3분의 103 3, 3은 9, 13, 3, 4, 12, 34.xx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 35. 35번째 항, 35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겠네. 다시 등차수열 중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 공차 여기서 이걸 뺀 거지. 얼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46? 6. 플러스 6. 따라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6이니까 일단은 6n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8 됐지? 얘가 뭐가 되도록? 0보다 크다. 이게 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구하라. n은 크다. 6분의 58 얼마야? 6, 50, 9.xx지. 따라서 몇 번째? 10번째. 10번항에서 처음으로 양수. 등차수열 1, 5, 9, 13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이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 4. AN은 4n 이게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는? 100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는 n 값의 범위를 구하라. 넘어가면 4n은 103 n은 4분의 103 얼마? 25.xx지. 4분의 100이 25니까 25.xx. 그러니까 제 몇 번째 항에서? 26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겠네. 되겠지?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든다. 넌 두 수를 차례로 구하라. 18이라는 수가 있고 숫자 두 개가 있고 9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네. 이 네모칸 두 칸을 채워라. 차이가 같아야겠지? 차이. 그러니까 18에서 t를 더하면 이놈, 여기서 t를 더하면 요놈, 여기서 t를 더하면 요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8에서 t를 3번, 3d 한 개 얼마? 9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넘어가 버리면 3d는 마이너스 9. 따라서 d는 3을 빼라고. 15, 3을 빼면 9 맞네. 그래서 15와 12 이렇게 나옵니다.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x값을 구하라. 등차 중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네.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 2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게 되겠네.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 해서 2차 방식 풀어주면 되겠네. x값 두 개 나오잖아.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이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니까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지.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 그러니까 세근을 어떻게? a-d, a 플러스 d라고 둘 수 있겠네.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그게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대신 a-c, a 플러스 d라 두면 되겠네. 이게 이 3차 방정식 세근이야. 이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지. 첫 번째, 세근의 싸그리 합 3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두 번째가 플러스 말 돌리는 거야. 그만 되는 말 돌리는 거야. 두 개씩 이거 헷갈렸어. 합. 두 개씩 곱의 합. 얘가 a-da
A 플러스 D,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두 개씩 곱의 합. 이 뭐가 되고? 6 아 얘가 앞에 게 바꾸는 거고 중간이 안 바꾸고 K가 바꾸는 거예요. 헷갈리면 다시. 쓰나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다.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6 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싸그리고, 즉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이거 가지고 방정식을 풀자는 거. 여기서 그냥 A가 얼마? 1이 나오네. 1. A 자리에 1 집어넣자. 1. 됐고 A 자리에 1 집어넣자. 네. 정리를 하면 A의 1이야. 1. 1 마이너스 D 플러스 1 플러스 D 플러스 이거 전개를 하면 곱하는 거 마이너스 D의 제곱 2 마이너스 6 DD 날아가고 3 마이너스 D 제곱이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D 제곱이 마이너스 6 D 제곱은 얼마? 9 따라서 D는 얼마? 3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D가 3이든가 D가 마이너스 3이든가 결론은 똑같이 나와. D가 3이 되면 세근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와 1과 4가 되고 D가 마이너스 3이면 세근이 4와 1과 마이너스 1. 두 개 똑같은 거지.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질문 K 값을 구하래. A가 1이고 D가 그냥 3 쓰면 마이너스 3도 똑같으니까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K가 따라서 K는 8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근과 대서 연결 헷갈리지 말고 좋아. 수열 전까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숙제 상하수 활용 다 했지, 그지? 했으니까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 하고 다른 문제지 좀 복습을 제대로 합시다. 학교 진도가 지금 어디? 수업 안 했나? 어디다 고사? 상하수 활용? 코사인 나왔어. 고사인 나왔어. 비슷하다. 출발 안 했어요.